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충청권을 찾아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충청권은 경쟁 도시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비교해 유치 의지는 강한 반면 시설면에서는 다소 뒤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대학교 서구문화체육관에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집행위원단이 방문했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지로 충청권이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평가단은 지난 26일 방안에 세종 충남대병원과 아산 이순신 체육관, 대전 월드컵 경기장 등 충청권 4개 시도를 모두 둘러봤습니다. 레온즈 에더 국제연맹 회장 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충청권이 중앙정부와 함께 공동 협력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점이 큰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Sustainability, IT technology, new ways of delivering sport facilities, sport competitions, including also health aspects. This is a very strong point. 그러나 시설적 측면에서는 경쟁 도시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가 조금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충청권은 전체 66개 경기장 중 1개를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위는 일정의 차질 없이 경기장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그걸 개보수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게임은 충분히 소화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비전과 무엇을 이 사람은 남길 거냐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 공동유치단은 남은 기간 투표권을 가진 집행위원 22인을 상대로 충청권의 비전과 컨셉을 충분히 전달해 표심을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최종 개최 도시는 오는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집행위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정부가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맞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데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세종시가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차장을 추진 단장으로 한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올해 연구 용역을 통해 기능과 규모, 위치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엔 총 사업비와 건축 설계를 확정한 뒤 2025년 초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2027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정부 세종청사와의 연계성, 실용성 등을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무실 건설을 위한 설계비 증액까지 당정이 모두 합의한 상태인데 집무실 설치가 완료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 행정수도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두고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하려 했던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막대한 예산 소요 문제로 생략하기로 하면서 촉발된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7년 준공 예정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차기 대통령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충청권이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해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은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행정협의회에서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보고받은 뒤 연내 합동추진단을 꾸려 충청권 실정에 맞는 메가시티 계획을 마련해 가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이 바다에 접해 있지 않아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피력해 공감을 얻었습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김영환 지사 취임 후 시행한 4개 개방형 직위와 정책특보 선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지사는 기획재정부 김명규 과장이 선발됐습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 임용 후보자는 음성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로 공직에 진출해 기재부에서만 20년간 근무한 예산 경제통입니다. 감사관에는 박대순 환경정책과장이, 보건환경연구원장에는 현재 원장 직무를 대리 중인 김종숙 부장이 기용됐습니다. 또 대변인에는 지방선거 때 김영환 당시 후보 캠프에서 활약한 윤홍창 전 도의원이,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조성아 전 동아일보 기자가 최종 선발됐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임기 4년간 추진해 나갈 공약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전임 한범덕 시장이 추진한 주요 정책을 대폭 수정해 청주시정을 대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통합 청주시청사, 원도심 고도 제한, 우암산 둘레길의 원점 재검토를 천명해 왔습니다. 당선 이후 이들 연안의 운명은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민선 8기 확정 공약에는 이뿐만 아니라 민선 7기 청주시정의 대다수 역점 사업이나 계속 사업이 폐지 또는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중앙공원 역사공원화 사업은 전임 한범덕 시장이 큰 애착을 갖고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이제 예산 투입만 남은 단계였지만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축소 또는 폐지하여 자신이 새로운 청주시정의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장은 옛 청주시청사 철거와 재설계 등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땅과 건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한 대집행 등 법적 절차의 불가피성도 역설했습니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었고 이제는 조금 강제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오송역 개명과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도시의 공원과 녹지를 잇는 바람길숲, 물길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이 시장의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모두 4조 7,500억 원이 투입되는데 무엇보다 민자 유치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다음은 청주시의 폐자원 재활용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주민이 분리수거를 하면 민간업체가 재활용 품목별로 처리를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원룸, 상점 등에서 나온 재활용품은 휴암동의 선별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휴암동 선별센터의 처리 용량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고 시설 내구 연한도 곧 다가와 대체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부지 선정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휴암동의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가 처리할 수 있는 하루 적정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50톤. 하지만 매일 70톤 이상이 선별센터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별센터의 내구 연한은 2024년까지로 2년 뒤면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어 새로운 시설의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2024년에 노후 재활용이 이제 사업 종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종료 시점으로 봤을 때 106톤이 나오니까.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현도면의 산업단지 내에 11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곳은 산업단지 조성 당시 업체로부터 기부 체납받은 곳으로 소유권이 시에 있고 도시계획상으로도 폐기물이나 재활용 시설 용지로 지정돼 있어 청주시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부지 선정 과정에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며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사실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든 설명회도 없었어요.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현장을 찾은 시의원들도 재검토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했는지 사업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이 부지 선정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2025년부터는 내구 연한이 다한 시설로 용량의 2배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벌초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미처 길이 끊겨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차량이 5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48살 운전자와 14살 아들이 숨졌습니다. 벌쏘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이 옥천과 제천에서 벌초를 하다 벌에 쏘여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추석 전후는 벌이 산란하는 시기로 벌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공격성과 독성이 매우 강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벌쏘임 환자 6만 3천여 명 중 절반 이상이 8월과 9월에 집중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을 만났을 때는 낮은 자세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재빨리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 주머니 등으로 찜질하시면 됩니다. 또한 벌초를 할 때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반경 15m 이내로 접근을 삼가하는 것은 물론 뱀과 벌집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교육청이 내년부터 혁신도시의 일반고 평준화를 위해 학교군 조정을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후기고 단일 학교군의 대상 지역을 청주, 충주시에서 음성 진천혁신도시로 확대하는 후기고 학교군 조정 행정 예고를 공고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 3월 1일로 도교육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 뒤 학교군 조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충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를 포함한 세트 제품입니다. 포장 기준이나 분리배출 표시를 어긴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도 청주 목련공원 봉안당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사전 예약은 청주시 목련공원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당 추모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고 재래실과 휴게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청주 정북동 토성이 역사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청주시는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잔디를 심고 화장실과 주차장 등을 확충합니다. 또 오는 12월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북동 토성 일대의 농경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